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이 부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처님의 첫째 덕목은 자비. 자비라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자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비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소리와 함께 접어졌던 폐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내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들어오는 공기, 이걸 바로 숨이라 합니다. 이때부터 숨을 쉬고 이제 생로병사를 거쳐서 수십 년 후에 숨이 멎습니다. 사람의 폐세포는 젊었을 때는 6억 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폐세포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숨길이 약해집니다. 폐도 굳어가고요. 그런데 놀라운 선물, 폐를 청소하였더니 폐활량이 늘고 폐 기능이 활발하다. 더 이상 폐세포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쭈그러들었던 폐가 약간씩 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숨길을 지키는 군부대라고 할 수 있는 편도선이 최상의 건강을 되찾습니다. 편도선은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 다시 말해 수많은 나쁜 균들 또는 나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군인에 해당하는 백혈구가 이 편도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이 건강한 백혈구들이 샘물처럼 분출하면 그 어떤 폐렴구균도 그 어떤 독감 바이러스도 모두를 식별하고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등등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까지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따라서 폐를 살리는 길을 폐를 청소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암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나 이 암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학계가 전혀 도우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끔찍한 실상을 이 부처님 앞에서 고하고자 합니다. 암은 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선 제일 흔한 유방암을 예로 들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한테 젖을 줘야 돼요. 엄마 가슴에는 젖이 고인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기가 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젖이라는 최고의 영양을 나쁜 균들이 차지해요. 나쁜 균 한 마리가 오면 순식간에 1억 마리가 됩니다. 이 1억 마리의 나쁜 균은 심한 염증을 유발해요. 그럼 엄마의 가슴은 퉁퉁 붓고 몽우리가 잡히고 아프고 이렇습니다. 이때 사진을 찍으면 이제 신생물이 나타났다,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다. 양성이냐 악성이냐? 양성 악성 없습니다. 염증이 심하여 임파선이 부은 것입니다. 임파선이라는 것은 백혈구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군, 나쁜 균이 1억 마리나 생겼으니,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 백혈구도 1억 마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백혈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급속히 커진 것입니다. 생리적 반응입니다. 병 아닙니다, 결코.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을 선택합니다. 양성이냐 악성이냐? 악성이다 하면 날짜 잡으세요. 그리고 항암제가 들어갑니다. 항암제는 독약입니다. 말기암 환자의 극도의 통증은 다 항암제를 많이 몸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방사선은 무엇이냐? 불고기를 굽는 겁니다. 내 살을 태우는 겁니다. 자, 멀쩡한 생리적 반응에다가 독약을 집어넣고 불로 태우면 그 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수술은 오히려 떼낸 부위에서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합니다.
조직검사는 어떻고요? 조직검사는 사방 1cm, 1cm, 1cm의 살을 떼냅니다. 또 새로운 염증의 추가입니다. 보통 조직검사에서 중환자실로 직행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암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높은 사람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풀뿌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존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 커진 임파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임파의 왕을 불러라. 내 몸에서 임파의 왕일을 하는 곳은 어디냐? 편도선입니다. 목구멍을 하고 벌려보면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 작은 것이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습니까? 도라기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돌대아가들은 어디에도 임파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고 입을 벌리면 목전 옆에 두툼한 살덩이 2개, 태어날 때 가장 큰 임파선을 왕이라 부릅니다. 자,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암세포의 전이는 임파선을 타고 타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나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으면 이제 더 이상 전이가 없다. 그럼 암덩어리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여기서 신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났습니다. 5cm짜리의 암덩어리는 1년 안에 1cm가 되고 2년 후에는 모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방암, 자궁암, 기타암, 폐암만 오래 걸립니다. 폐암만 이제 5년. 폐암의 관찰은 1년마다 CT를 찍어 이제 그 크기를 측정합니다. No change in size. 크기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2년 후 no change in size. 드디어 5년 후 이제 no change in size. 의사는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해야만 합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폐암만이 오래 걸리고 기타의 암은 이제 편도선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면 이 임파의 왕이 와서 전이를 막고 그 크기를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이제 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을 병이 아니라는 새로운 선포를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편도선을 건강하게 하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폐를 청소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폐는 매일 더러워지고 있는데 그걸 알아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를 다녀간 수많은 천재들, 뉴턴, 아인슈타인, 또는 죄송하지만 부처님, 불경에도 폐 청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폐가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나 폐는 미세먼지 심한 날, 황사가 심한 날, 스모그가 심한 날, 담배를 많이 핀 날, 먼지를 많이 마신 날 훨씬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런 그 폐를 청소 한번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폐를 청소하는 방법을 알았고 청소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폐를 청소하였더니 폐활량이 늘고 폐 기능이 활발하다. 이때 이제 4가지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다. 피부가 밝고 환하고 윤기가 난다. 산에 올라보니 숨차지 않다. 앞으로는 감기를 걸리지 않는다. 이 4가지의 변화가 찾아오면 이미 편도가 건강해진 때입니다. 따라서 편도선의 건강을 얻어내면 우리는 암을 쉽게 예방하고 또 서로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제 아주 편안하게 암은 병이 아니다. 새로운 자신감. 그러니 공포에 떨 거 없다. 이제 생리적 반응이다. 나의 편도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이제 모든 암 환자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해내자는 새로운 가설을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가설이 과연 맞을 것이냐. 과연 맞는다면 수십억 명의 생명을 우리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